안녕하세요. 저희는 오! 45 수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다시 왔죠. 조조와 저는 저번 주에 졸업식을 하고 이제 어엿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와. 와! 주디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일하느라 저희와 이제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고 다음에는 같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 우리 어떤 얘기를 하러 왔죠? 또 저희 무시무시한 국가고시를 치르고 왔잖아요. 맞아요. 정말 무시무시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봤던 2025년 국시가 어땠는지, 그리고 국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국시 본 날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혹시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수능에서 국어가 이제 어렵게 나오면 저희 분위기 되게 싸하잖아요. 그랬듯이 1교시가 끝나고 분위기가 되게 좀 싸했어요. 그래서 사실 91%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되게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잠깐 공부하는 게 아니라 6년 동안 열심히 교육과정 마치고 또 국가고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또 몇 개월간의 시간을 합친 결과물이 91%라는 건 사실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 저희의 경험에 앞서서 국가고시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까요? 국가고시는 총 340문항으로 한 문항당 1점이에요. 이 중에서 60%를 저희가 평균적으로 맞춰야지 되는데 그래서 205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과목별 기준도 있는데 그룹별로 40% 이상을 맞아야 꽈락을 안 당하고 통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법규라는 과목은 단일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법규는 총 20문제라서 만약에 내가 8문제보다 덜 맞췄다, 그러면 꽈락을 당하게 됩니다. 공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캉 씨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보통 국시 100일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것보다 한 열흘 정도 일찍 시작을 했어요. 왜 좀 더 일찍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100일부터 딱 시작하면은 조급할 것 같아서 전 좀 여유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조조 씨는 혹시 언제 시작했어요? 언제 시작했지?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거는 100일 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는 새로운 거를 공부하려면 적응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그 전부터 강의 같은 게 있어서 살짝씩 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하면은 공부를 오래 하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좀 긴장도 없고 또 오랜만에 앉아서 이렇게 진득하니 공부하려니까 힘들어서 100일보다 조금 더 전에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초반에 이제 열품타라는 어플을 썼는데 친구가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면 적적한데 그래도 얘도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할만 해가지고 저는 초반에 그렇게 좀 습관을 잡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혹시 공부 안 하시고 계신데도 열품타 키신 적 있으신가요? 열품타를 키면은 다른 어플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카톡을 하려고 하면 열품타를 꺼야지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과목이 사실 17개나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되게 정신이 없어요. 캉 씨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셨나요? 어떤 과목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름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과목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상한론이었는데 이제 본과 2학년 때 상한론을 배우는데 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공부해볼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보통 상한론부터 시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보건법규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건법규를 시작하면 제 생각에 좋은 점은 사실 보건법규가 제일 무서운 과목이거든요. 이거를 잘못 보면은 다른 걸 잘해도 꽈락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법규를 먼저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마음의 평화가 좀 생기게 돼요. 저는 그래서 보건법규 먼저 하는 거 추천입니다. 한 과목만 하면 또 심심하니까 보건법규랑 자기가 이제 좀 흥미 있었던 과목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예방도 좀 생소한 과목이라서 나중에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방의학이 진짜 은근히 범위가 엄청 넓은 거라서 먼저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칸 씨는 본초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오히려 100일 정도의 본초를 한번 이제 요약집 이런 걸 봤었어요. 나중에 좀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본초를 하나도 보지 못했고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기출문제를 봤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사실 본초는 저한테는 아예 버리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저도 본초 공부 안 했습니다. 본초가 총 15문제인가? 맞아요. 했었는데 저는 모의고사 때도 4개 맞추면 잘 맞다 라는 생각했고요. 실제로 시험 때도 4개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본초가 생리학이랑 예방의학이랑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생리학이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만 들춰봐도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초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아예 생리학을 완전히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걸 좀 더 추천합니다. 저는 또 생각이 달라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본초를 생각보다 잘 봤어요. 올해 본초가 조금 쉽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목마다 어느 연도에 쉽게 나오고 어느 연도에 좀 어렵게 나올지를 몰라서 엄청 빡세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놓으면 조금 쉬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맞추면은 좀 점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조금은 해놓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캉 씨는 어떤 과목이 제일 공부하기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내과가 쉬운 줄 알았어요. 내과 처방이 다 변증만 하면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잘 모를 때 그 그래프 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만 공부해도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금방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1대1로 모든 처방을 다 외워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말 내과의 시간을 정말 많이 썼어요. 조조 씨는 혹시 어떤 과목이 힘들었나요? 저도 내과 특히 관심비표신이 저는 다 어려웠거든요. 저도 캉 말에 완전 동의하는 게 처음에는 대강 변증을 하면 또 대강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증을 이제 좀 하니까 그거 맞춰서 처방 다 고르면은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내가 변증을 잘한 것 같은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변증이랑 처방이 각 분야마다 1대1로 이렇게 맞아요.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 있으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조 씨는 혹시 계획이나 전략은 어떻게 짜셨는지? 저는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게 처방을 주구장창 외워야 된다는 거였어요. 국시에 나오는 처방들이 되게 방대하게 많은 수가 있고 학교 다니면서 처방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처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처방을 계속 무작정 암기하면서 얘는 언제 쓴다, 뭐 예를 들어서 소요사는 감기물결에 쓴다, 뭐는 뭐에 쓴다 이런 걸 계속 외워야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처방을 보고 이게 맞다 아니다를 고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느낀 게 처방이 약간 영어 공부할 때 단어 같은 느낌? 저희가 단어를 알아야지 뭐 해석도 하고 뭐 문법도 하고 이러잖아요. 처방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처방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쓰고 이 처방에 대해서 대략적인 느낌과 그런 걸 알고 있어야지 이게 뭐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처방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변증 공부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서 특히 저같이 국시 노배들은 처방을 열심히 외우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칸 씨는 특히 어떤 계획이 있었나요? 저희한테 주어진 강의를 먼저 듣는 걸 목표로 했어요. 대부분 빨리 듣는 걸 목표로 해서 그 다음에는 문제를 풀어야지 개념이 확확 들어오고 틀려봐야지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동시에 저는 봤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강의를 먼저 들으라는 말 완전 공감하고요. 저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과목 강의해주신 분께 너무 감사한 인사드리고 싶은데 저는 솔직히 상한론 강의 듣고 진짜 울 뻔했거든요.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엄청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주신 거 보고 완전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또 말족이죠. 말족이죠. 저희 한의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까지도 열심히 썼던 그런 건데 이제 외우기 어려운 단어의 나열들을 저희가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외우기 쉽게 하는 걸 이제 말족이라고 하잖아요. 조조 씨는 말족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진짜 수도 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족만 따로 빼서 외워야 됐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다 까먹을까봐. 저희가 한번 말족이 예시를 한번 들으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단기 합격을 위해서 군자역에 있는 영어학원에 갔더니 인형처럼 조종당했다.
바로 이런 말족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한 번 들으니까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되어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기가 단기증이거든요. 거기에 쓰는 처방이 뭐냐면 군자역에 있는 에서 군자는 뭐죠? 군자는 사군자탕이고 영어 학원은 뭐죠? 영계출감탕, 인형처럼 조종당했다. 인형은 인삼영양탕, 그리고 조종은 조중익기탕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영어학원에 갔더니 날 인형처럼 문제를 풀게 시켰다 이런 걸 이미지화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무려 이 하나의 문장에 5개의 처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외우면은 뭐 네 가지까지는 생각나도 뭐 하나가 막 생각이 안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딱 스토리로 이미지화해서 저희가 기억을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딱 출력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애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말족을 엄청 많이 만들게 되는데, 특히 캉 씨는 어떤 과목에서는 말족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법규를 꼭 말족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단일과학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점점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말족을 초반부에 만들어 놓으면 그게 100일 동안 반복을 하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요. 어떤 걸 물어봐도 나에게 말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실제로 되게 든든했고. 저도 근데 보건법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약간 다른 이유였던 게, 제가 느끼기에 보건법규의 오답 선지들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되게 그럴듯한데? 하고 틀리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나 분명히 이거 이해했는데 틀리니까 되게 억울하단 말이죠. 이때는 그냥 말족을 외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푸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요. 말족이 없어도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시험장에선 34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생각을 해서 풀려고 하면은 저는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 말족 외우고 있으면 별로 생각을 안 해도 이제 자동 기계적으로 답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는 말족으로 좀 분리해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좀 자기의 베스트 말족 2-3개라도 공유를 하면은 그런 게 또 기억에 되게 잘 남거든요. 좀 그런 방식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단권화거든요. 캉 씨는 단권화 하셨나요? 원래 안 하고 있다가 좀 나중에 했는데 최대한 시간을 안 들이고 단권화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용만 이제 빨리빨리 써서 단권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니까 좋더라고요. 모든 과목은 아니고 좀 자기가 혼란스러운 과목, 어려웠던 과목은 좀 목차랑 중요한 내용, 키포인트들 정리해두면은 머릿속에 남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의 단권화를 했는데요. 초반에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강의를 듣는 교재가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만 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공부하면서 꼭 이거는 알고 가야 된다, 아니면 이거 이해하는데 이 내용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거를 외우는데 어떤 말족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옆에 예쁘게 써놨어요. 굳이 여러 책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시험장에서 느꼈던 거는 본과 3학년이랑 본과 4학년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본과 3학년, 4학년을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국시에서 나오는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 킬러 문항을 좀 오히려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본3사 과정을 충실하게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저도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캉 씨처럼 모범적인 학생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수업 때 딴짓하고 또 운동 유튜브 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아예 조금 더 일찍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신들이랑은 또 다른 스타일의 공부기 때문에 저는 좀 적응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좀 들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100일보다 좀 더 일찍 시작한 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처럼 아예 이전에 공부한 게 별로 없으면은 약간 더 일찍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내과에서 좀 킬러 문항이라고 했던 문항들이 있는데 저 시험장에서 이거 본과 3학년 수업 시간에 나왔는데 근데 사실 저 그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어렵기도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국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걸 맞추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국시 고득점을 원하시면 확실히 본과 3학년, 4학년은 좀 충실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통과만 하면 된다 이러면은 다른 부분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과 계획 그리고 어떻게 국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뭐 더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댓글을 되게 늦게 확인할 때가 있어요. 너무 빨리 필요한 답변이라면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인스타 DM으로 하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혹시 당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영상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안녕. 안녕.